다들 리로이가 사기다 뭐다 말은 참 많은데 막상 까보면 뭐가 사기인지 나열하기 힘들죠. 보통 사기 논란 있으면 몇몇은 그렇게까지 사기는 아님 막 이러는데 얘는 그딴 것도 없어. 초보부터 프로까지 다들 욕밖에 안 해요. 자, 그럼 뭐가 어떻게 왜 사기인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남코놈들이 이 캐릭터를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만들었는지 나중에 패치되고 이 동영상 보면 와, 그때 이딴 거랑 어떻게 게임했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졌어! 첫 번째 문제는 딜량이에요. 이건 워낙 유명하죠. 근데 이걸 좀 와닿게 표현하면 리로이는 콤보가 세다 라는 표현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 좀 세다 라고 말하는 게 레이 공콤이에요. 데미지가 67이에요. 그리고 콤보가 세다고 유명한 화랑이 쓰기도 힘든 초스카에 맞추면 76이 나오네요. 상당히 세죠? 리로이 9콤을 보자.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 이게 진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일반 캐릭터들이 레이지 아트로 공콤 마무리했을 때보다 더 세요. 참고로 이건 리로이가 레아 마무리했을 때 데미지예요. 방금 설명한 거에서 좀 확장된 개념이에요. 철권은 보통 기술의 성능에 따라서 12, 14, 15 이상으로 후딜 구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좋은 기술일수록 리스크가 크고 남발하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리로이는 이런 딜교환 시스템에서 특혜를 받은 게 지나치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철권의 불합리함을 전부 합쳐놨어요. 방금 봤던 리로이의 9컴은 데미지가 83인데 이것이 시작하는 기술의 후딜이 마이너스 13이에요. 4번 막혀도 한 번 맞추면 등가 교환이에요. 심지어 가드백도 있어서 상황을 판단해서 딜케할 수도 있어요. 이것뿐 아니고 일반 공방에서도 불리함이 너무 심해요. 대표 주력기인 로아의 후상을 봅시다. 하단 후민기의 이득 4기술이 막히고 마이너스 13이에요.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화랑의 양행 잡는 하단은 막히면 죽어요. 파트너로 사용되는 기술은 가듯이 0이고 일반 히트 시에 공콤이 돼요. 자세에서 나가는 중단 중에 이런 스펙 갖고 있는 캐릭터 없습니다. 이득기들은 카운터 시에만 공콤이 가능하거나 일반 히트 시 공콤이 된 기술들은 가드되면 마이너스가 커서 주도권이 넘어가거나 상황이 반드시 리셋됩니다. 이런 기술 구성들이 기존 철권에 잡혀있던 딜교환 개념에서 한참 어긋나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기술들이 하나같이 오버스펙이야. 남들과 닮은 기술들은 다 갖고 있는데 밸런스 때문에 제외시켜놨던 것들이나 그 기술들이 갖고 있던 약점들을 다 보완시켜놨어요. 철권에 발동 12로 카운트 시 공콤 들어가는 중단 없어요. 더군다나 후딜이 마이너스 9도 아니고 마이너스 5에 가드백까지 준 게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밸런스예요. 중단 12프레임은 기본적으로 깜짝 카운터로 많이 사용되고 가드백이나 마이너스 9는커녕 딜캐가 반드시 있어요. 그나마 리로이랑 비슷한 용도가 클라인데 발동 14에 후딜 13이에요. 자, 문제의 퓨전이에요. 이 기술이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개사기인데 적폐로 똘똘 뭉친 기술이에요. 첫째로 1타가 상단 회피 성능으로 사용되는데 철권에 상단 회피 기술들은 많아요. 근데 다들 2타 선택지는 하나예요. 상중단으로 이제 못 걸어요. 상단이거나 중단은 딜캐가 있는 게 기존 밸런스예요. 근데 리로이는 1타 상단 회피에 2타 상중단 심리도 가능하고 2타가 카운터 났을 때 공콤이 들어가며 2타를 가드당해도 마이너스 9예요. 그러니까 딜캐가 없어요. 철권 연계기들은 일반적인 법칙이 있어요. 1타와 2타를 사용하냐 안 하냐로 카운터 심리를 거는 기술들은 1타 카운터 공콤의 리스크로 딜캐가 있어요.
그리고 1타 히트시 2타 상단 확정 기술들은 안정성을 위해 중단이 있고 그 중단의 리스크는 강한 딜캐예요. 지금 나열한 이 중단 기술들의 특징은 전자는 2타 기술의 사용 유무에 이지선다고, 후자는 상단과 중단에 이지선다요. 근데 리로이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특성에 대해서 장점만 가져오고 그 리스크들은 아무것도 짊어지고 있지 않아요. 상단 FP의 성능을 그대로 받고 상단의 약점을 중단으로 보완할 수 있고, 중단이 막혔을 때 딜캐가 없지만 카운터가 나면 곰콤이 들어가요. 특정 상황에서 확정가드를 강제하면서 중거리까지 견제가 가능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카운터식 곰콤 들어가는 것도 꽤 흔하고요. 리로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빙창각을 가드하고 행으로 피할 수 없고 발악하면 카운터 나요. 이런 컨셉의 기술들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한번 막히면 서로의 상황이 그렇게 끝나요. 공격자의 마이너스가 커도 거리가 벌어져서 사실상 서로의 상황이 끝나고 리셋되는 상황인데, 리로이는 이 기술의 후딜이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거지가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노마이즌 뻥발이나 아스카 ELP 가드했을 때 상황이 킹 공참리 가드한 상황이랑 같다고 보면 돼요. 이 기술이 이득 손실 0에 서로 딱 붙은 상황이거든요. 몇몇 분들은 이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로우의 해머나 브라의 초킹의 경우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가 조금 달라요. 이것들은 발동이 느려서 일단 사용하는 심리가 달라요. 그러므로 놈진의 경우 뻥발이 비교 대상이며 브라의 경우는 양발로 비교해야 돼요. 브라가 양발 막히고 양발을 쓰고 놈진이 뻥발 막히고 뻥발을 쓰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한가요. 아머킹은 쓸 거 없어서 이딴 거 쓰고 있는데. 솔직히 패링 사기다 뭐다 말은 많이 들리는데 그냥 좀 짜증나는 수준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오버스펙이에요. 기존 반격기의 장점만 빼오고 단점은 없앴어요. 첫째로 커맨드 입력 한 번이면 후석 연계는 오토 패링입니다. 패링 후 추가타도 원버튼이면 끝나요. 리로이 이전에 개사기라고 불리던 놈진의 패링은 후속 연계는 추가 입력으로 직접 패링해야 되고 확정타 입력 타이밍도 스스로 찾아서 넣어야 돼요. 더불어 패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확정도 아니에요. 즉 유저 역량에 따라서 패링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패링 자체가 사기라고 하기엔 난이도가 높죠. 리로이는 이런 유저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더불어 관절기까지 패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반격기들은 관절기는 패링을 못해요. 또 추가타 입력이 너무 단순하다는 사기성이 있어요. 로우 패링 추가타의 경우 성능이 좋은 대신에 난이도가 있는데 몇 단계의 메커니즘을 거쳐야 발동이 돼요. 첫째, 패링을 입력한 뒤 둘째, 차지 자세 입력 후 셋째, 왼손 버튼을 누르고 넷째, 오른발 버튼까지 입력해야 돼요. 다섯째, 일련의 모든 과정의 입력을 늦지 않게 입력해야 확정으로 맞아요. 10프레임 카운터 기술까지 갖고 있는데 문제는 2타 단독 히트하면 전타가 확정이라는 점. 잽 카운터 기술은 많아요. 근데 전부 3타 기술로 호흡이 짧고 감에 의존해서 카운터를 감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져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고 쓸 수 있는 기술은 리로이 뿐입니다. 4타까지 확정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길어요. 기본기도 너무 좋아요. 캐릭터 기술이 좋아도 기본기 성능이 떨어지면 활용성이 떨어지는데 얘는 기본기까지 기반해서 기술이 좋으니까 문제예요. 맨오프 1타랑 2타 둘 다 막혔을 때 마이너스 1인데 2타 상단과 중단으로 방어에 혼돈도 줄 수 있고요.
보통 웨너퍼에 후속타가 있으면 1타만 썼을 때 후딜이 크거나 적어도 마이너스 2는 돼요. 웨너퍼 후속타가 있는데 후딜이 작으면 기본기의 자유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타째가 상단인 기술도 막히면 딜레이가 마이너스 2 이상입니다. 그리고 웨너퍼 후속 기술이 중단이면 딜캐가 있어요. 웨너퍼 후딜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웨너퍼 이후 웨너퍼 심리전을 강하게 카운터 칠 수 있는데 웨너퍼가 마이너스 1이면 그리고 2타까지 마이너스 1이면 이런 식의 운영이 돼버려요. 이걸 역파이하려면 잽을 써야 하는데 웨너퍼 1타도 2타도 후딜이 마이너스 1이라서 말했듯이 기본기 자유도가 너무나도 높죠. 거기에 웨너퍼 중단은 확정타도 없고 심리전이에요. 상중단은 타격 패링, 하단은 오토 패링. 타격 패링은 횡으로 피할 수 있지만 애초에 웨너퍼 중단을 가드한 게 웨너퍼 상단 심리전을 제가 이겼기 때문인데 여기서 다시 횡이동을 해야 한다는 게 심리전 이치에 맞지가 않죠. 그리고 자세에서 일반 패링도 가능해요. 리로이는 패링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싸움의 양상이 애초에 우리보다 좋은 판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리로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면 주먹하고 가위만 사용해서 싸우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가위바위보 셋 다 사용하죠. 근데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잘 이겼다? 그럼 얘는 그때부터 묵찌바로 게임이 갑자기 바뀜. 심리전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남들보다 기회가 2번, 3번 더 있어요. 일반적으로 레드는 레이즈에서 나가고 특별한 레드를 제외하면 레드는 세분류로 정리할 수 있어요. 히트하면 공콤이고 가드당해도 큰 이득 프레임 안에서 이지선다로 일발 역전을 할 수 있죠. 이게 가장 대중적인 레드 형태고 막히고 이득이 없는 대신 하단으로 공콤을 시작하는 레드도 있어요. 혹은 벽 앞에서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하는 레드도 있습니다. 리로이의 경우 벽 활용도가 높은 레드인데 얼팅업계도 한 판에 한 번 레드 이용권이 있어요. 심지어 레이지가 아니어도 나가요. 이건 말 그대로 특혜라서 뭐라고 할 말도 없네요. 자, 문제의 짠손 2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2타 후딜이에요. 후딜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말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단 후속타는 후딜이 엄청 커요. 때문에 일반 공방에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딸피 피니시 순간에 2종 페이크 마무리용으로 종종 사용되곤 했어요. 방금 봐서 알겠지만 이것들이 다 카운터 판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확정타까지 있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로 2타 후딜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안정성과 둘째로 1타와 2타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특성, 그리고 셋째로 2타 카운터 후 확정타의 존재가 전에 없던 기술을 일상 공방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나마 클라우디오가 비슷한 운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범용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죠. 먼저 브라이언 프릴이 왜 사기소리 들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이 빨간 구역까지가 타격 범위인데 브라이언의 피겨 판정 범위는 너무 뒤쪽에 있어요. 근데 리로이가 이걸 그대로 받아왔어요. 근데 그냥 받아온 게 아니고 브라이언보다 발동은 3 빠르고 후딜은 2 적어요. 이 작은 숫자의 차이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브라이언의 경우 마이너스 5라서 기본기를 못 피해요. 그래서 프리에 막히면 주도권을 넘겨줘야 돼요. 리로이는 마이너스 3이라서 기본기도 피해요. 그럼 우리는 공콤 시동기 맞고 호밍기 써야 되는 상황이 와요. 호밍기는 또 이런 식으로 카운터가 나고 반격기라는 선택도 있어요. 이런 심리를 주고받다 보면 시동기 맞고 횡으로 눈치 보는 상황까지 심리가 진행이 되는데 리로이 하단은 마이너스 9일 때도 양횡을 잡아서 공콤 시동기 막히고 내가 이지 걸리는 상황까지 가요. 리로이 하단은 발동이 18이고 플라잉 휠이 21이라서 퍼지가드가 불가능하고 브라이언의 경우 퍼지가드가 가능하고 프릴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느정도 반응할 수 있지만
리로이의 경우 보고 반응 못할 뿐더러 타이밍 같아도 안돼서 하나를 반드시 버리게 돼요. 보통 강력한 하단들은 다 뚜렷한 약점이 있어요. 클리니트가 있는 하단들은 리치의 약점이 있고, 클리니트 개념이 없는 하단들은 행이동의 약점이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백대시나 횡신에 뚜렷한 약점이 있는데, 리로이 나락의 경우 양행과 백대시를 모두 잡아요. 시계로 피해질 것 같이 생겼지만 내가 이득이 플러스 9일 때도 양행을 완벽히 잡고 백대시도 잡습니다. 잡히나 같이 특별히 백대시가 좋은 캐릭터는 피해지지만 마이너스 7만 돼도 백대시를 못 잡아요. 애초에 마이너스 7에 백대시를 할 일도 없고 말 그대로 행신과 양행을 어떤 상황에서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리로이의 이지선다는 이지선다 파의 기본 공식인 맞고 때리기, 질러서 끊기, 피하고 때리기, 여기에서 피하고 때리기를 없는 채로 상대해야 됩니다. 오직 맞거나 지르기 뿐이라는 거죠. 저도 만들기 전에는 개빡치는 캐릭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진짜 문제가 엄청나네요. 기술 구성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철권의 모든 불합리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새끼야 아주. 예전에 공대생 짤 봤어요? 그 사람들 표현하는 것보다 3배는 더 힘들다고. 내가 봤을 땐 지금 천상계들 상태가 그래. 이 새끼 고인물들도 듣도 보도 못한 캐릭이라 사기 곱하기 사기 곱하기 사기가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기인지 연산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패치되고 다시 영상 보면 와, 저 기술이 저랬다고?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네, 머레이.